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워싱턴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요즘 뭐 흐름상으로는 워싱턴이 뭐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샬럿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18점이나 뒤지던 걸 이거 클러치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력이 없지는 않아요. 어린애들 잘 크고 있어. 특히나 알렉사르 같은 애들이 또 좋았었는데, 이날 뭐 3점 슛이라든지 뭐 턴오버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뭐 치명적이진 않았지만은 샬럿이 너무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좀 격차가 있었고요. 어쨌든 워싱턴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쿨리발리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좀 기존에 못 나오는 애들 빼고는 좀 그래도 멤버 자체는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요즘에 공격 면에서 참 답이 없다. 그리고 은근히 언더 게임도 많다. 워싱턴이 대단히 좀 빠른 면에 속하는데 요즘에는 언더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인 포틀랜드, 어제는 이제 아브디아가 안 뛰었고 그 전에부터 좀 몇 번 안 뛰었던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감독 피셜로는 내일 아브디아가 그 이제 1차전, 어제 이제 보스턴전을 쉬고 백투백의 두 번째 경기 때는 뛰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1차전 때 안 뛰고 2차전 때 좀 뛸 것 같다더니만 그때도 또 안 뛰었었어요. 토론토전에 안 뛰었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브디아가 좀 휴식일도 꽤 있었고 일단 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감독 피셜로는 뛴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포틀랜드가 백투백이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매번 백투백일 때 늘 강했다. 어린 팀에 속하고요. 올 시즌도 6승 3패면 괜찮고, 그전에도 포틀랜드가 지금 같은 승수가 아닐 때, 올 시즌에는 뭐 이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승률이지만은, 그전에는 한참 승률이 안 좋았는데 매번 이제 좀 백투백일 때는 강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보스턴전에서는 원래부터 3점을 못 쏘는 팀인데 근데 많이 쏘는 팀이라서 비효율적인 공격을 한다. 그 대신에 확실히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어제 보여드리면서, 포틀랜드가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잘하는 거냐, 그냥 일단 자유투를 주고받는 게 많이 줄어가지고 언더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수비력 차이가 많이 있다. 지난 이제 그 앞쪽 경기들 실점이 121.2에서 112.4까지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공격은 별로 차이가 없어. 득점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점이 한 9점가량 줄어드는 거, 이게 제일 크다고 했어요. 상대한테 뭐 자유투 안 주는 게 좀 큰 것 같고, 요즘에 워싱턴은 자유투가 조금 많은 편인데, 어제 보스턴은 그 리그에서 가장 자유투를 많이 안 주고받는 팀이어서 제가 언더도 좀 괜찮게 봤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간에 요즘 포틀랜드가 사실 좋은 기간이 있다가 지금 한 2연패 정도 받기도 하고, 아브디아 효과, 내일 만약 아브디아가 뛴다면 일단은 공격은 개선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비적으로는 좀 차이가 뭐 크진 않다고 해도, 어쨌든 아브디아가 이제 있을 때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아브디아가 뛰면 자유투빙 뜯기라든지 팀에 이제 공격 옵션이 하나 더 느는 셈이에요. 요즘에는 샤프나 케일럽 러브 이런 애들이 좀 득점을 더해주거나 좀 이제 외곽 지원들 이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 글쎄요, 내일은 포틀랜드가 아마도 또 3점을 많이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비효율적인 공격이 될 것 같은데, 이 포틀랜드를 좋게 보는 게 옳을지. 여지껏 백투백일 때 강했다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작년에도 사실 포틀랜드가 시즌 이제 후반기 때는 좀 좋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금방 또 그런 것들이 좀 잃어가기도 하고, 지금 또 슬슬 좋았던 기간이 이제 막바지 때 다를 때가 좀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 포틀랜드를 약간 경계하는 마인드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아브디아가 있다고 치더라도. 글쎄, 아브디아 스스로는 이제 워싱턴에서 버려진 느낌이니까 좀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부상 때문에 얼마나 길게 뜰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는 워싱턴의 뭐 프렌이라든지 뭐 언더 쪽으로 보고 싶은데, 글쎄요, 뭘 선택하는 쉽지는 않네요. 그 다음은 뉴욕 대 세크라멘토입니다. 야, 이 경기가 13.5를 받았네요. 뉴욕 닉스가 한참 안 좋다가 그나마 이제 최근 두 경기는 괜찮아졌습니다. 브루클린을 66점으로 묶는다든지. 근데 필라델피아한테도 이것도 이제 좀 112 대 109로 겨우 이긴 셈이었었거든요. 이날 뭐 기준점이 크지 않아가지고 마헨이긴 한데 1.5밖에 안 되는 기준점이고, 이것도 이제 크게 이기고 있다가 좀 막바지 때 또 클러치 게임으로 비벼지기도 했습니다. 한 10점 차 이상 났던 것 같은데 4쿼터 때 이게 또 클러치 게임으로 원 포지션까지 비벼졌었어요. 그러는 거를 보면은 이게 뉴욕 닉스가 과연 지금 좀 괜찮은 시점인가. 지난번 맞대울 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크는 4연승을 달리던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한창 본인들의 야투가 나쁘지 않을 때죠. 그리고 그날은 뉴욕 닉스에서 브런슨이 5분 만에 부상으로 빠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 뉴욕에서는 이제 브런슨이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 다 되게 별로였었거든요. 네, 이날 뭐 타운스도 별로였고, 미칼이 20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다. 벤치 성태도 좀 별로였었고, 네, 전반적인 야투들이 39%.
야투를 100번이나 쐈는데 안 좋았고 3점슛도 그다지 좋지가 못했고요. 오펜 리바운드는 꽤나 있었고 턴오버는 적었지만은 뭐 자유투 삥 뜯기도 얼마 안 됐다. 오히려 세크라멘토가 이날 자유투를 38개나 시도를 했던 날이에요. 얘네들도 뭐 야투가 딱히 뭐 좋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자유투를 많이 뜯었고 드로잔 같은 애들 좋은 활약 해주기도 하고 아치우와도 예전에 뉴욕 닉스 소속이었는데 약간 좀 복수를 하듯이 좋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펜 리바도 6개 났다고 이러면서 좀 좋은 면모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사보니스가 돌아와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지만 지난번 이야기 때는 좀 짧게 뛰었었거든요. 그날 뭐 라빈도 없었던 것도 있었고 디트로이트한테 그냥 무난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초반에 좀 비비나 싶더니 결국에는 좀 이제 큰 점수차로 대패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세크라멘토도 약간 좀 기운이 빠진 것들이 4연승 이후에 또 이제 5연패 중이라 가지고 사실 그간의 경기 내용 자체는 좀 비비는 경기들도 덜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믿을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야투 같은 것들이 좋게 찍긴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그 연승 기간에 막바지가 섞여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좋게 찍히는 면모가 있고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뭐 수비를 할 수 없는 라인업이다. 그래도 뉴욕이 그전보다는 좀 괜찮아진 상태인 게 맞기는 한데 13.5가 감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 수비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뉴욕 닉스는. 그리고 또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 확실히 하트랑 로빈슨이 같이 있는 구간 그때는 또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대단히 잘 잡았는데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리바운드 사수 자체는 잘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이제 세컨 찬스를 내줄 거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뉴욕 닉스 아직까지는 야투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루클린 개발한 거는 상대가 너무 개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전 뉴욕을 조금 안 믿고 있는 지금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프렌을 보고 싶기는 한데 오히려 근데 오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세크는 지금 그래도 뭐 야투발 같은 게 조금 죽었다고 치더라도 수비가 너무 안 되거든요. 페이스는 하위권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뉴욕 닉스가 요즘에 점수가 좀 안 나요. 이거는 좀 본인들이 점수를 못 내는 게 크고 그전보다 수비가 좋아졌다. 이것도 뭔가 오바 보기가 조금 뭐하긴 한데 그래도 세크라멘토는 저는 좀 오바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을 조금 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뭐 실점이 많은 것들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저는 뉴욕 닉스가 좀 본인들이 좀 터진다면은 그전보다 좀 괜찮다면은 지금 그래도 결장상황 상태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를 뛸 수 있으니까 한번 오바를 좀 더 우선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자, 지금 미러키에 쿤보가 없고 필라델피아는 내일 이제 아마 엔비드가 또 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요즘 엔비드의 상태가 꽤 괜찮다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는데 근데 뭐 그러다가도 막 클러치 상황이나 이럴 때 가면은 또 얼토당토하는 턴오버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일단 득점 상황에서는 엔비드가 나쁘지 않다는 게 있는데 대신에 맥시나 에지컴이 요즘 되게 별로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도 이제 조지나 엔비드가 전부 쉬었었는데 샬럿한테 그냥 개발린 경기가 있었었죠. 3쿼터 끝날 때 50점 차였었고 그날따라 이제 맥시나 에지컴이 요즘에 안 좋기도 하는데 특히나 최저점이기도 했었고 엔비드가 없는 이런 공백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뭔가 이 좀 솔리드한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러키, 쿤보가 없는 미러키 상태가 어떨 거냐.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지금 저번에도 보여드린 게 이제 12월달 이후로 엔비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생각보다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엔비드가 없는 날에도 4승 3패 정도로 반반 이상은 쳤었고 엔비드의 개인의 이런 스탯은 잘 찍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반대로 쿤보는 어떠냐면 올 시즌 벌써 15경기나 빠졌습니다. 4승 11패라고 해요. 쿤보가 없을 때 미러키는 일단은 경기력이 많이 빠지는 편이고 좀 수비가 약간이나마 좋아지는 게 있지만은 공격에서 잃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한 5점가량 손실. 이거보다 근데 실제 넬레이팅 같은 거는 훨씬 더 차이가 아마 클 거예요. 올 시즌 아마 요키치랑 뭐 쿤보 이런 애들이 이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온오프 마진이 가장 큰 선수들이거든요. 그만큼 MVP 레벨이라는 그런 급이고 없을 때 특히 언더로 많이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필라델피아가 공격에서 특히 이제 맥시가 힘을 잃은 상황이라면은 엔비드가 그나마 좋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메워질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가 이길 거는 같아요. 아무리 이제 쿤보가 없는 게 너무 크겠다. 아무리 요즘 맥시나 뭐 다른 애들이 좀 좋지가 않더라도 미러키의 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얘네들이 올 시즌 맞대결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2승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미러키가 많이 이겼었는데 작년에는 필라델피아 애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필라델피아가 나름대로 풀멤버일 때도 미러키가 잘 이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시즌은 이제 2승 중인데 이게 전부 다 쿤보가 없었어요. 보면은 이제 홈으로 오니까 미러키는 또 원정 가면은 또 많이 빠지는 팀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필라델피아가 일단은 이길 거는 같은데 야 얘네들 근데 사실 뭐 믿을만한 선택지라고는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되게 좋은데도 상대한테 뭐 비벼진다든지 뜬금 패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필라델피아가 그다지 솔리드하다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언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아까 본 것처럼 미러키노케나 쿤보가 없을 때 언더로 많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하고, 요즘에 특히 롤린스도 그다지 별로인 시기고, 쿤보가 없을 때 야투는 물론 3점까지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언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는 건 큰 변화 없을 것 같다. 필라델피아가 뭐 맥시 같은들이 그래도 저번 같지만 않다면은 저번엔 너무 안 좋았고, 특히 요즘엔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그런 것들이 괜찮아진다면 저는 뭐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우세할 거다.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뭐 스쿼드 상으로 더 두텁고 홈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살려서 필라델피아 쪽이나 언더 쪽으로 보고 싶은데, 필라가 이럴 때 꼭 개짓거리를 하더라. 그런 것들은 살짝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NBA 파워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원래 오클라호마가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지키다가 이게 디트로이트한테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디트로이트조차 그렇게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닌데, 이게 오클라호마가 내려온 거는 그만큼 올 시즌에 강팀들이 본인들의 이런 뭐랄까 좀 강력함을 잘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클라호마는 요즘 일단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하텐슈타인, 제이던, 미첼, 카루소 전부 다 역할이 있는 애들이고, 케이슨 월라스도 올 시즌 스틸 1위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퀘셔너블이고 못 나온 경기도 꽤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직전 경기를 살펴보면은 토론토랑 했는데, 일단 토론토는 수비가 좋은 편이고 동선 차단 같은 게 훌륭하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스가를 얘를 이제 어쨌든 죽자고 막자. 스가가 저저번 경기 때는 그때 아마 40점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스가 옆에서 뭐 홈그랜 정도 말고는 아무도 득점 지원을 못 해줬었어요. 스가를 최대한 잘 막자, 이런 게 통하면서 이날따라 뭐 도트가 3점 같은 걸 좀 넣었지만 홈그랜도 11득점에 그쳤거든요. 아마 이제 모든 팀들이 지금 오클라호마 이런 결장이 꽤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스가를 틀어막으면 누가 득점을 할 건데, 그나 뭐 미첼이라든지 위긴스, 아이제아 조 이런 좀 득점을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조금 했다면은 저번 경기 때는 그런 것들도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모든 팀들이 아마 스가한테 더블팀을 적극적으로 붙일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근데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여태까지 오클라호마한테는 좀 개발린 편입니다. 맞대결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8연승으로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24년 1라운드 때 4대0으로 오클라호마가 대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마인을 성공을 시켰다. 근데 오늘은 기준점이 14.5나 돼요. 이게 조금 문제긴 해.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지금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3점이 별로 안 좋은 팀이고 인사이드를 좀 많이 시도를 한다. 근데 이제 인사이드에서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뉴올리언스도 얘네 보면은 요즘에 오펜 리바 허용이라든지 페인트 존 실점이 최약체급이라고 했잖아요. 17위 정도로 좀 회복을 한 상태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인사이드 구멍은 아니다. 스가가 좀 이제 좀 더블팀을 붙여가지고 드라이브 나는 거를 막는다든지 잡빙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면은 뉴올리언스도 조금 비빌만한 공산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뉴올리언스 경기는 언더보기에는 되게 별로예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는 잘 되는 편이야. 늘 이건 그렇죠. 근데 공격에서 한풀 꺾인 것들이 있다. 아마 이거보다도 요즘엔 내용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저는 뉴올의 프레인이나 언더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만큼 오클이 좀 흔들리는 게 보인다. 뉴올리언스 어쨌든 얘네들이 원정이 최약체급이었지만 최근에 2연승 중이거든요. 무려 이제 샌안토니오한테도 이겨버리기까지 하고, 샌안토니오가 사실 오클라호마한테 인사이드 수비력이 안 뒤지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 샌안토니오한테도 얘네가 인사이드에서 충분한 저력을 보여줬다. 자이언도 좋았었고, 그리고 트머삼 개인도 지금 활약이 좋은 편이죠. 스가한테 더블팀, 아마 허브 존스가 메인 수비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트머삼은 수비도 나쁘지 않은 친구입니다. 여기다가 뭐 알바라도 같은 애들도 벤치에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스가를 꽤나 고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오클라호마의 다른 애들이 얼마나 스가를 도와줄 수 있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뉴올리언스의 프렌이나 뭐 언더 쪽으로, 이게 뉴올리언스가 수비로 말하는 팀은 아니어서 그게 좀 관건인데, 어쨌든 요즘 오클라호마는 저번에 막 클리블랜드를 136점으로 때려 팼을 때 그런 경기 말고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좀 저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살려서 저는 뭐 뉴올 프렌이나 뭐 언더 이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개인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저번에 좀 하락세가 왔을 때 그때보다도 조금 더 위기이지 않나, 지금 이렇게 좀 결정자가 많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은 덴버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일단은 내일 덴버가 대부분의 선수들이 뛸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든은 못 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번에 또 부상당했고 그런지 머레이나 뭐 왓슨 이런 애들 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요키치가 없는 기간, 그 기간에도 사실 좀 이제 반등세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은 딱 상황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긴 하거든요. 이게 머레이가 있냐 없냐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온 게 전부 요키치가 부상당한 이후에요. 그 이후에 머레이가 있을 때는 7승 4패,
없을 때도 3승 1패로 꽤나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머레이가 있을 때는 224점, 없을 때는 215점 정도로 언더오버 차이가 특히 심합니다. 공격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경기들도 연장이 한두 차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뻥튀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점수가 조금 덜 났을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키치가 없는 덴버는 머레이 유무에 따라 언더오버의 차이가 좀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가 제가 아까 이제 그 파워랭킹 1등으로 도약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조차 그렇게까지 막 믿을 만한 선택지가 아니죠. 글쎄요, 뭐 프렌빈도도 상대한테 많이 주는 거나 디트로이트가 막 오클라호마식이나 되는 그런 강팀이냐? 좀 의문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덴버에 지금 고든이 없다면은 전 디트로이트가 리그에서 인사이드가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우세할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뭐 듀란도 꾸준히 뭐 괜찮은 편이고 매번 이제 더블 머신이기도 하고, 커닝햄의 상태가 중요한데 케이드 커닝햄이 이제 좀 손목 쪽에 부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도 케이드 커닝햄이 클리블랜드전, 제가 표시해놓은 여기 클리블랜드전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요, 손목에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손목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슈팅을 할 때마다 뭔가 뭐 걱정된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상태로 뛰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야투율이 40.5%, 3점은 3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턴오버는 매번 좀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이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닝햄의 상태가 딱히 뭐 정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없을 때도 뭐 다른 애들이 잘 메꿔주는 팀이긴 하고 벤치 파워도 꽤 있는 팀이에요. 내일도 48분 내내 디트로이트가 인사이드에서는 덴버를 조금 압도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디트로이트의 문제인 이런 턴오버들, 덴버는 디트로이트는 본인들이 턴오버도 많지만 턴오버 유발을 상당히 잘하는 팀인데, 덴버는 지금 한 7경기가량 9.1회밖에 안 돼요. 반대로 꼴찌는 17.9회 디트로이트거든요. 턴오버 차이는 덴버가 앞선다.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머레이가 뛸 수 있으면은 덴버가 저는 그다지 약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슛감도 중요하고 팀적인 뭐 합도 중요하고, 모든 팀들이 머레이에 대해서 얘만 막으면 덴버에 좀 공격을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도 적극적인 더블팀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인사이드를 많이 앞서는 게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트로이트도 저는 딱히 큰 안정성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 덴버도 휴식기를 추가로 받는 셈이고, 지난번에 맨피 원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편인데, 저는 일단은 언더 생각이 좀 들고요. 6.5는 일단 전 뭐 디트로이트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구조적인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벤치 차이라든지 인사이드의 우세는 계속해서 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디트로이트가 파워랭킹 1위급의 강팀이지만 요키치가 없는 덴버조차 쉽사리 꺾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6.5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게 좀 문제네요. 저는 그래도 디트로이트를 조금 더 높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따지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9경기 중에 8번이 홈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네. 자, 그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피닉스는 이제 부커가 아직도 좀 부상 상태를 더 봐야 돼요. 심상치 않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 내일은 또 퀘셔너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부커랑 그린이랑 같이 뛸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잘 안 오네.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는 알렌도 되게 별로였었습니다. 그 부커가 빠지니까 보통 이제 알렌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마이애미랑 페이스가 되게 빠른 경기가 있었어요. 피닉스도 많은 공격 시도도 하고 많이 주고받았는데 둘 다 야투가 되게 안 터졌습니다. 이건 특히 피닉스가 많이 심했었고, 야투가 37%, 3점이 20%밖에 안 됐었고, 그 중심에는 알렌, 오닐, 구딘, 길라스피 이런 3점을 쏴줘야 되는 애들이 대부분 부진한다는 거 있었다. 그래서 피닉스가 저는 매번 저점이 높은 팀이라고 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고점도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려요. 근데 오늘 상대는 브루클린, 여기 있는 지표처럼 리그에서 그냥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이러다가 한번 비볐던 게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브루클린은 15경기 중에 13번을 졌다. 새해 들어서 NBA에서 가장 안 좋은 이런 기록들, 승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하고, 뉴욕 닉스한테 54점을 줬는데 그 다음에 클파한테는 조금 비비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37점 차로 대패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AJ 디마사가 나온 이유는 그냥 브루클린이 1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요즘에 가장 리그에서 폼이 안 좋은 팀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내일도 뭐 노아 클라우니가 없는 거라더니 타이리스 마틴이 퀘셔너블인 점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매번 클라우니가 좀 요즘에 야투감이 좋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빠지니까 사실 또 쓸만한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팀적으로도 저는 브루클린의 호르디 페르난데스 감독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근데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작년에도
얘네 왜 이렇게 좀 전력도 하위급인데 왜 이렇게 잘하지 싶을 때는 수비가 잘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비에서 이렇게 상대한테 54점 차, 37점 차 찍히기도 하고 공격도 답이 없다. 마포주까지 요즘엔 또 별로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흔들리는 피닉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피닉스를 좀 더 높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얘네들이 최근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1월 19일이니까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좁은 격차긴 했었습니다. 아마 이때 피닉스가 마연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피닉스가 되게 잘 터졌거든요. 야투가 되게 잘 터지고 3점도 아마 50%? 51.3%네요. 절반 이상을 넣은 날인데 근데 이날 이제 브루클린도 그다지 나쁘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3점도 거의 뭐 40% 수준으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지난번 경기 때는 피닉스가 그다지 편하진 않았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살짝 빡세긴 합니다. 이때보다도 저는 피닉스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날은 대체로 피닉스는 야투가 좋았어요. 부커도 24점을 좋은 효율로 보여주고 뭐 길라스피한테도 아주 잘 터졌고 3점도 딜런 브루스까지 잘 터지면서 피닉스는 어찌 보면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지금은 물론 브루클린은 안 좋지만은 피닉스 역시 그다지 딱히 막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래도 피닉스는 이제 홈발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홈에서는 14승 6패, 원정 14승 13패니까 원정 승률은 그냥 반반이지만 홈 승률은 상당히 좋다. 70%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바는 되기 때문에 요즘 브루클린이 그래도 누가 봐도 안 좋은 것도 있기도 해가지고 피닉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 3.5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부커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 기준점은 저는 되게 낮은 것 같거든요. 브루클린도 얘네들 공격이 지금 너무 안 돼서 문제지 그 실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좀 오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213.5는 브루클린이 얘네들이 최근에 너무 조지긴 했지만 중간에 뭐 보스턴이랑 126대 130으로 이것도 아마 그 연장을 2차 연장씩이나 가서 그런데 그날도 사실 저력을 좀 보여준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번 오바 생각이나 피닉스를 그래도 보기는 봐야겠다. 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유타 대 클리퍼스 경기 있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 맞대결이 첫 번째 경기 때는 클리퍼스가 유타한테 개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가 아주 안 좋을 때고 그 다음 맞대결 때는 유타가 대대적인 결장이 있어갖고 클리퍼스가 꽤나 편한 게임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4쿼터 막바지 때 겨우겨우 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날 핸디값이 엄청 컸는데 4쿼터 때 다 이뤄낸 거였었어요. 좀 가까스로 해낸 적이 있었고 자 일단 내일 유타 이런 결장 소식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키온테 조지 아웃에다가 너키치가 다 프리라고 하는데 마카넨이 여기 퀘셔너블이긴 하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소식들로는 라우리 마카넨이 이제 컨디셔닝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요즘에 좀 질병적인 이슈라든지 팀의 의도적인 이런 결장 때문인지 탱킹을 위한 작업 때문인지 많이 빠졌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은 좀 훈련을 소화를 했고 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근데 키온테 조지나 너키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봤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상황 내일 일단은 너키치도 못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키온테 조지도 아웃이라면은 마카는 혼자 뛰는 경우가 될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셋 다 빠지는 경우 이때가 최악이에요. 28.4점이나 마이너스로 가고 공격은 안 되는 실점이 굉장히 많은 지난번 클리퍼스와의 맞대결 때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이제 다른 애들 빠져도 마카넨만 뛸 수 있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 시즌에는 이런 마카넨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공수기 양면에서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마카넨이 딱히 막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올 시즌은 이런 것들이 꽤나 괜찮아요. 심지어 지금 캐슬러가 없는 상황인데도 꽤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넨 옆에 또 이제 좀 얄쌍한 필리포스키가 있을 때면은 이것도 좀 몸싸움 같은 부분에서 떨어질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주바치 같이 최근에 또 폼을 살리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빅맨이 있으면은 이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장에 저는 이제 마카넨이 내일 뛸지조차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유타는 적극적으로 지금 좀 탱킹을 하려고 의도적인 이런 결장이 특히 요즘에 많은 편인데 키온테 조지가 빠진 거라든지 너키치까지 다우풀 지난번에 근데 너키치가 다우풀이었다가 뛴 적이 있긴 했었어요. 너키치랑 마카넨이 동시에 뛰면 이거는 그다지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인사이드는 튼튼해. 어쨌든 간에 키온테 조지가 없는 거. 올 시즌 유타의 확연한 에이스이기도 하고 폼도 좋고 마카넨이랑 합도 잘 맞는데 공격적인 공백이 좀 발생을 하기는 할 거다. 지난번에 마카넨이 없었고 너키치는 뛰긴 뛰었는데 26호펜이나 따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유투도 42개나 늦으면서 인사이드가 아예 그냥 황량하게 쓸렸었는데 올려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홈 경기였는데도 그랬다 보니까 역시 또 많은 실점을 하기도 했고 홈에서는 득점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홈에서도 득점 기대치가 오를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클리퍼스 지금 이제
던이랑 카와이가 퀘셔너블에 붙어 있는데요. 던은 지난번 경기 때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하든 옆에 던이 있는 게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든은 아무래도 공격 전반적인 것들을 지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비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고 하프코트를 넘어올 때도 좀 이제 던이 같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든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얘가 없으면 이제 보그다노비치가 그런 역할을 하거나 빌이 있어야 되지만 둘 다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던이 못 나오는 거, 전 이것도 꽤나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와이는 아마 뛸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부상 때문에 빠진 날이 많아가지고 지난번 경기를 뛰었으니까 뭐 백투백은 아니지만은 지난번 경기를 뛰었으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 만약에 던이나 카와이가 둘 다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클리퍼스의 수비적인 역량이 대단히 감소를 할 거란 말이죠. 클리퍼스가 지금 확실히 좋은 기간입니다. 15승 3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한창 안 좋은 기간 동안 되게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 두 기간의 차이, 수비가 대단히 좋아졌죠. 그전에는 118.1점 실점을 하다가 지금은 106.9점 실점으로 거의 뭐 한 12점가량 실점 수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매번 작년에 클판을 리그에서 세 손가락을 내는 수비팀이었었고 여기에는 제프 벤건디 좀 공이 상당히 컸다 이런 얘기를 타이론 루 감독도 했었고 이랬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런 수비발도 많이 받고 공격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로 잘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처럼 이렇게 카와이나 던이 만약에 좀 없어지면은 그러면 클파도 수비적인 것들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래갖고 이 경기가 아주 마냥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 클리퍼스도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이겼습니다. 레이커스한테 막 20 몇 점 차로 크게 앞서다가 이게 좀 클러치 상황으로 비벼지기도 했잖아요. 시카고한테는 3점 많이 터지는 거를 못 맞고 그냥 져버리기도 하고 토론토랑도 연장승에다가 워싱턴한테도 풀했 내주고 이러다 보니 클리퍼스가 지금 아주 편한 선택지는 아니거든요. 내일 상황상 만약에 마카넨까지 없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경기가 클파로 많이 기울겠지만은 글쎄 아까 봤던 지표처럼 마카넨이 있는 거 이 상황이 생각보다 여기 있는 것처럼 유타의 지표가 괜찮게 찍혀요. 그리고 벤치에서 센사보라든지 이런 애들도 베일리도 요즘에 폼이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 경기조차 내일 클파를 맘 편히 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클파 쪽으로 좋게 보고 있는 매치긴 한데 결장 상태를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